예, 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환 회계사입니다. 예, 이번 파일은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15번째 시간이고요. 미지급, 미지급 비용, 예수금을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채죠. 일단은 제가 매입 채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매입 채무는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업 이외에 채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외상 매입금에서도 매입 채무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원재료 매입, 뭐 상품 매입, 외주 가공비 정도를 외상 매입금으로 하고 기타의 채무를 미지급금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차이를 보신다면 차입금과는 차입금은 이제 소비대차 거래, 금전 소비대차 거래이기 때문에 그 점과 미지급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미지급 비용은 결제를 현재 지급할, 오늘 오타가 많은데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지급금. 지금 내가 지급해야 된 의무가 확정이 됐다면 미지급금, 확정이 안 됐다면 미지급 비용.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은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돈, 내지는 돈을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는 돈, 이런 것들을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지급 비용 예수금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12월 급여를 1월 10일 날, 2월 10일에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면 12월 말에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지급이자 미지급 비용 많이 쌓았는데 매월 해당 차입금은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는 이 조건입니다. 이자를. 그러면 12월 말까지의 기간 비용을 우리가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하죠. 왜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으로 하느냐? 12월 말에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는 20일 날 확정이 되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다. 급여 중에 원천세, 4대 보험에서 이제 급여 직원들 떼죠. 떼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금 우리가 떼서 납부를 위해서 떼놓은 금액 예수금, 남의 돈을 받아놓은 금액 예수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부담금, 4대 보험 중에서 회사 부담금은 그냥 회사가 납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지급 비용.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내년 2월 10일 날 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 맞을 수 있겠는데 사실은 미지급금이냐 미지급 비용이냐 구분은 실무상 그렇게 중요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미지급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전기세를 1월에 납부한다. 이거 1월에 비용 처리하시는 분 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2월 사용량이기 때문에 12월에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 내지는 이 전기세 해당 시점 귀속월에 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걸 또 수정한다고 하면 그 해에는 13번 비용이 먹기 때문에 그걸 맞춰 또 수정하기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형자산 취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지급금 중에서 큰 부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유형자산이겠죠. 이 케이스는 이제 10,000원에 취득을 하고 계약금 잔금으로 나눠서 사용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용계산서는 잔금 시 발행을 한다고 제가 되어 있고 기계장치는 잔금 시점에 기계장치가 이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계상하고 잔금 시점에 사용계산서 전체 하고 기계장치로 취득을 하게 되죠. 선급금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과 미지급금 상계를 시켜줍니다. 사실 이 장을 만드는 목적은 계약 시때는 사용계산서 발행 안 했잖아요.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특례를 적용한다면 발행할 수도 있고 특례를 적용 안 하면 이 잔금 시점, 그 기계장치 이전 시점에 하는 게 맞고 다만 특례로 이렇게 되고 이게 만약에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면 계약서대로 사용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세금계산서와 취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국 이제 사용계산서를 내가 잘 받았냐 잘못 받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 나올 경우에 세무서에서 전화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환급이 좀 자주 나오는 회사에서는 이 큰 기계장치
내지는 유형자산 취득에 있어서 생계난서를 적정히 받은 거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취지에서 요 장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예, 이 기계장치를 계상하는 건 이전 시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특이하게 만들어 봤죠. 계약금 잔금 똑같은데 계약 시점에 기계가 이전되는, 결국 돈은 나중에 후불이 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계약금 지급 시점에 기계장치를 계상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전이 됐으니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제 이전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원칙상 이전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때 계약서 지급하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지급금 8,000원을 남겨 놓는 거죠. 후불인 거죠. 결국 2-2는 후불인 것이고, 요거는 계약금 선불 먼저 하고 나중에 취득하는 케이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 블로그나 이런 거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부가세 신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느냐.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급여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급여 잡고 미지급 비용 잡고 4대 보험, 원천세, 띤, 예수금 잡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판관도 있고 제조도 있고 뭐 경상연구비도 있고 개발비로 배부되는 급여가 있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급여를 쳐라,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부담금은 회사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미지급 비용으로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참 많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세금권고를 많이 하고,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많이 하고, 산재고용보험은 보험료로 많이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보험자 붙었다고 건강, 산재, 고용은 다 보험료. 연금은 어떤 복리후생의 목적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이거를 어떻게 개정 과목을 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개정 과목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회계적으로도 뭐 사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 과목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다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뭐 1월에는 이걸 세금 광고를 했다가 2월에는 복리로 왔다 이렇게 하지는 말자.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복리후생비 해도 된다 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카드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네, 보통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목적으로 거래처를 이제 뭐 사용한 거래처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법인카드를 납부할 때에는 미지급금 법인카드 계정 거래처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미지급금 카드로 계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가세 목적으로 거래처를 잡았다가 카드 정산을 하려면 카드로 미지급금을 바꿔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 요 금액과 요 금액, 결국 사용 금액과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계속 분계를 치다 보면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뭐 포인트 같은 게 있어서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액과 지급액 반드시 확인해라. 그래서 사실은 잔액으로 미지급 카드가 있는 부분은 그 카드상 뭐 기준이 있잖아요. 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2월 20일 날 낸다. 그럼 결국 12월에 미지급금 카드로 남아있는 금액은 12월 한 달치여야 되잖아요. 예. 하지만 선납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상 만약에 어떤 회사가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용하는 금액을 뭐 낸다 라고 한다면 12월 말에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 거는 아직 부담 안 됐으니까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부터 12월 달까지 사용한 건 또 12월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계약관계상의 절차를 확인해서 잔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예, 그 전에 사용액과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은 결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냥 뭐 막 사용한 거 막 치고 우리 지급할 때 막 치고 하면 잔액이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잔액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의 결산을 할 때는 꼭 잔액, 이 잔액이 맞는, 이 잔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입 채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화폐성 자산부채인 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우리 미지급은 외환환산해야 된다. 다만 선급금, 선수금은 화폐성 자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환산 대상이 아니고요. 예. 조금 더 항상 말씀드렸듯이 거래처 잔액을 한번 훑어본다. 결산을 위해서. 그리고 외화 환산 시트상의 잔액과 명세 금액이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고, 예, 매입 채무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지급과 선급금 동시 계상 여부, 예, 동시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상계해야 될 건 아닌지 체크, 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뭐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치 금액이 잔액이 돼야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떤 회사는 12월 부분을 1월 10일 날 지급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2월 10일 날 원천세를 납부해야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12월 잔액, 예수금 잔액은 2달치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4대 보험은 또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서 1개월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 2개월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 결산 때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예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